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빨리 좀 해보자. 자, 6번 문제를 보면 이거 교과서 몇 쪽이냐면 89쪽이야. 6번 문제 좀 보자. 자, 6번 문제를 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원이 있다고 치면 끝에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어떤 세타가 의미하는 이렇게 동경 빨간색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세타가 0에서 파이 사이니까 우리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사이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세타의 7배니까 이렇게 큰 애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돼서 나타내는 또 애가 있대. 그게 7세타인데 얘랑 같은 각을 의미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타랑 7세타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몇 바퀴라는 개념이 이제부터 들어갈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바퀴라는 거는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거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지. 그래서 세타에 한 바퀴를 더 돌린 게 7세타일 때도 있고 세타에 두 바퀴 4파이를 더한 게 7세타일 때도 있고 세타에 세 바퀴 6파이를 더한 게 7세타일 때도 있을 거야. 이렇게 쭉 갈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 될 때 세타를 구해보면 첫 번째는 6세타가 2파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네. 그리고 두 번째도 6세타가 4파이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고 세 번째로는 6세타가 6파이니까 세타는 파이네. 이렇게 해서 쭉 가겠지. 됐어? 근데 우리가 세타의 구간이 0하고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해봤자 어차피 포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 7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대. 그러면 사인이 양수면서 코사인이 음수거나 사인이 음수면서 코사인이 양수면 되겠지. 근데 사인하고 탄젠트 곱한 게 0보다 크대.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사인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0보다 크려면 탄젠트도 양수해야 되고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는 사인이 음수라고 했는데 곱해서 0보다 크려면 탄젠트도 0보다 커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지만 얘랑은 같은 애라서 같은 부호로 가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서 나오는 게 올사항코였지. 올사항코가 뭐였냐면 1사분면은 모두 다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였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사분면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만 양수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첫 번째 얘를 바라보면 우리가 코사인만 음수면서 사인하고 탄젠트가 양수일 수는 없다라고. 모두 다 양수던지 아니면 하나만 양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경우도 보면 두 번째는 코사인만 양수네. 그러니까 코사인만 양수인 곳은 여기 있으니까 4사분면이네. 그래서 제 4사분면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되지? 자, 8번 문제 보자. 자, 8번 문제를 보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합이 루트일 때 뭐 이런 것들을 구하재.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면 같이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 양변을 제곱해 주니까 이것을 그냥 S라고 쓰면 사인이라고 쓸게. 그리고 C라고 쓰면 코사인이라고 받아들이자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쓴다라면 S제곱, 그러니까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이해가 되지? 자, 그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보니까 1번 문제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이거 역수치한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네. 그러면 얘네들도 통분하니까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곱한 거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네. 됐지?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1이네. 그래서 우리가 얘에 의해서 그 역수치한 거니까 얘는 2다라고 그려주면 되겠지? 됐지? 자, 두 번째로 자,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야. 그럼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내는 거 공식 다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저거 인수분해 하면 각각의 사인 제곱 빼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다라고 다들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봤더니 얘는 루트 2고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 뺀 거 곱하기 루트 2니까 우리는 2분의 루트 2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다들 됐지? 자, 9번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 9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인 y는 사인 ax라는 게 있고 y는 코사인 ax라는 게 있을 때 얘 주기는 a분의 2파이라고 했어. 기억나지?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자, 그리고 y는 탄젠트 ax라고 한다면 얘 주기는 a분의 파이였지. 기억나지? 자, 이렇게 된 애들을 평행이동을 아무리 해도 주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평행이동은 주기의 영향을 안 준다고. 그치?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뭐 좌우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봤자 주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보면 우리가 2x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해주니까 얘 주기는 파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 니은을 보면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얘 주기는 4파이겠구나. 그 탄젠트 x의 원래 주기는 파이니까 파이겠구나 하면 되고,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파인데 얘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주기는 영향을 안 받는다. 자, 미음은 조금만 이따 다시 할게. 그리고 탄젠트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파이분의 파이니까 얘 주기는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주기가 파인 거는 기억하고 일단 디귿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9번에 미음 조금만 보자. 자, y는 절대값 코사인 x야. 그러면 일단은 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코사인 x부터 좀 그려보자. 이렇게 다들 그릴 수 있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로그 지수에서 한번 설명했었어. 이렇게 y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채팅으로 한 번씩 쳐줄래? 어떻게 된다? y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들아 보고 있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접어서 올라간다고 해서 유찬이가 말한 대로 기억나?
그리고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면 y를 기준으로 양수 부분이 접힌다고 했어. 기억나지? 우리 로그 지수 때 한번 쭉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0보다 큰 곳은 그대로 되겠지. 근데 0보다 작은 곳은 이렇게 접어 올린다고. 이해돼?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코사인 x가 0보다 큰 곳은 크거나 같은 곳은 절대값이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코사인 x가 0보다 작은 곳은 절대값이니까 0보다 작은 애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을 시킨 거니까 네가 이렇게 그래프가 초록색 같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니까 0부터 파이까지 이 약간 뭐라고 하지? 이런 모양 있잖아. 그 모양이 어떻게 돼? 반복이 되지. 여기까지가. 맞아. 그러니까 얘 주기는 파이구나. 그래서 미음도 맞구나 라고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주기는 x 앞에 붙어있는 어떤 실수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그렇게 달라진 애들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주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알겠지. 근데 지금 미음같이 절대값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이렇게 조금 함수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해되지? 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미음 같은 경우에는. 자, 10번 보자. 자, 10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y는 a sin bx-b래. 그러니까 지금 a, b, c가 의미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부터 좀 보자. 보면은 y는 a sin b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b라는 애는 뭐랑 관련이 있을 거냐면 주기랑 관련이 있을 거야. 됐지? 그리고 b분의 c인데 c라는 애는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어? x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됐지? 자, 그리고 a라는 거는 결국엔 뭐랑 관련이 있겠어? 우리가 원래 사인의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근데 그거를 a배만큼 했다는 거니까 얘는 치역하고 관련이 있겠지. 자, 그래서 하나씩 봐보자. a부터 봐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던 게 마이너스 2에서 2가 됐으니까 2배만큼 해줬네. 그래서 a는 2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지. 단 a가 양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마이너스 2배만큼 해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 함수 자체가 뒤집힌 모양이겠지.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게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질 거야. 그거는 한번 너네가 숫자 다양하게 바꿔서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sin x에 대해서 주기를 알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인이네.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x는 4분의 파이고 여기는 4분의 5파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이 파이구나. 그럼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2구나 라고 다들 구해낼 수 있겠지. 이해되지? 자, 마지막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좀 봐보자.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냐라고 보기 위해서 사인이라는 걸 평행이동했어. 그래서 봤더니 이 초록색 점만큼 움직였다라고 해도 되겠어? 맞아. 그러면 얼마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냐면 x축으로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또는 4분의 7파이 아니 9파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쪽으로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겠지. 자, 그럼 C 입장에서는 B분의 C가 평행이동한 값인데 B가 2니까 C 입장에서는 여기다 2만큼 곱해줘서
2분의 파이만큼 또는 2분의 5파이 또는 2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C가 된다는 거 다들 구해낼 수 있겠지. 이해돼? 근데 C의 범위는 0에서 파이 사이라니까 이 중에 되는 거는 2분의 파이겠네. 그래서 C는 2분의 파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얼마큼 평행이동을 했냐라는 거는 우리가 시작점부터 보면 돼.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 자, 11번 보자. 자, 11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보자. 사인 2분의 파이에 어떤 n배만큼 하고 더하기 빼기 세타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때가 있었고 사인 그대로일 때가 있었어. 언제냐면 바뀔 때는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안 바뀔 때는 n이 짝수일 때 기억나? 수업 시간에 했었지. 자, 그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냐면 얘의 4분면에 따라서 얘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바라보고 얘를 보고 부호를 보자고 했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자.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얘가 코사인이면 사인으로 바뀔 때가 있고 코사인으로 바뀔 때가 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파이라는 경우에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지.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2 짝수만큼 했네. 그러니까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됐어. 자,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2사분면이지. 그럼 2사분면에선 올싸잖아. 사인이 양수라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2사분면. 그러면 얘가 2사분면이니까 사인이 양수라고. 그러면 사인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랑 합쳐져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했었어. 플러스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지?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해주면 2분의 파이에 곱하기 3이네. 그러니까 얘는 홀수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4사분면이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인 거니까 얘는 그대로 플러스로 해주면 된다고. 이해가 되지? 잠깐 여기 왜 사인이 코사인이 써져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얘도 바뀌겠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네. 그리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사분면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양수겠네. 그러니까 사인도 그대로 양수도 오겠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써놓자. 곱하기. 자, 이번에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야. 그럼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라서 바뀌지가 않겠구나. 근데 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그럼 제 3사분면은 올사 안 하면 탄젠트가 양수인 곳이라고.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가 돼야 되겠네. 이해되지? 그럼 얘 쭉 계산하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12번 보자. 12번을 보니까 자, 일단은 얘를 하기 위해서 좀 보니까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 애들 찾으래.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x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 상황에서 저거를 알기 위해서 한번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자. 0에서 2파이까지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얘가 y는 3분의 1이랑 만나는 이 두 점의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될 때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맞아?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됐지? 자, 그럼 뭔진 몰라도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인 거야,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라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알파라는 거겠지, 길이가. 맞아?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었지. 우리가 이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점들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을 이룬다고 했었어. 기억나? 그러기 때문에 0에서 알파까지가 저기라면 이 파이부터 여기까지도 알파라는 소리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 이해돼? 그러면은 알파에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니까 두 개의 합은 2파이다 라고 구해도 되겠지. 이해되지? 라고 해도 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튼 서로 여기 x는 파이 대칭이잖아. 우리 코사인 자체가. 그럼 x는 파이 대칭이니까 x는 파이에서 여 근까지를 베타라고 해도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베타겠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파이에서 베타만큼 뺀 거고 여기는 파이에서 베타만큼 더한 거다라고 해서 둘이 더해서 2파이라고 해도 되겠지. 이해되지?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선대칭하고 점대칭을 어디서 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거야. 이해가 돼? 응, 됐어. 자, 이제 발전 문제 3개만 하고 오늘 끝내자. 알겠지? 자, 발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 어느 자동차의 와이퍼가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한 모양을 나타낸 거래. 이 와이퍼에서 유리창을 닿는 고무판의 길이가 50cm이고 닦은 부분이 1500파이래. 그때 이거의 둘레를 구하재. 자, 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부채꼴이니까 큰 부채꼴에서 우리는 저기를 알기 위해서 조그마한 부채꼴을 빼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여기도 3분의 2파이라고 해줘도 될 수 있겠지? 이해되지? 다시 얘기하면은 이 큰 빨간색 부분에서 이 조그만 이 부분을 빼자는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와이퍼의 시작하고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두자. 그러면 이 큰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는 50 더하기 x가 되겠지. 그리고 이 조그만한 부채꼴은 x가 되겠어. 됐어. 자, 그러면 이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50 더하기 x 제곱에 3분의 2파이겠지? 2분의 1 r제곱 세타 기억나지? 그리고 이 자그만한 부채꼴의 넓이는 이해가 되겠네. 자, 이게 1500파이다. 그럼 이거 쭉 계산해주면 x제곱 없어지면서 100x 더하기 2500? 아니구나. 얘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여기가 3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1500파이니까 이 파이 지우고 양변에 3 곱하니까 4500이고 2500 넘어가니까 100x가 2000이네. 그래서 x가 2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럼 x가 20이니까 이제 한번 얘 둘레 구해보자.
자, 여기 지금 주황색 부분은 길이가 50이야. 그리고 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전체가 여기가 20이라고 해서 70이잖아. 그치? 그럼 r세타 70에다 3분의 2파이를 곱하니까 여기는 3분의 140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그리고 이 안쪽은 여기가 20이니까 20에 3분의 2파이도 곱하니까 3분의 40파이네.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50 곱하기 2에 100에 3분의 140에 3분의 40 더하니까 3분의 180. 그래서 60파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다들 되지? 자, 14번 보자. 자, 14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보니까 x 앞에 뭔가 이상한 게 막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아, 주기가 조금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6파이분의 2파이를 해주면 이렇게 돼서 아 12네. 그럼 아 여기가 6이라는 거 얘 덕분에 알 수 있겠지. 그치? 사인 그래프가 여기 뒤에까지 쭉 이렇게 됐을 때 12라는 거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아 여기까지는 일단 6이란 거 구했고, 자 그러면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사인은 이거의 반, x는 3에서 대칭이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또 쭉 보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BC의 길이가 4래. 그러니까 아 BC의 길이가 4니까 여기가 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좌표는 1,0이겠구나. 그치? 그러면 1을 3 사인 6분의 파이에다 넣어주니까 사인 6분의 파이네. 그러면은 아 30도 2분의 1이라서 요 높이가 2분의 1이겠구나 라고 다들 구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A가 1,2분의 1이네.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답은 2다 라고 다들 보여줄 수 있겠지? 됐지? 자, 마지막으로 15번만 오늘 끝내고 하고 나머지 시간 끝내자. 알겠지?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풀 거야. 부등식을 풀 건데 코사인하고 사인이 섞여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섞여 있을 때는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생각을 이제부터 할 거야, 알겠지? 어떻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해되지? 아, 이 세타 사라졌네. 세타 있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 제곱을 제곱으로 바꾸는 건 쉬워. 그러면 저 사인 x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것보다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는 게 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꿔줄 거야. 자, 바꿔주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네. 그리고 더하기 3 사인 x 빼기 a가 0보다 작을 때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인 제곱 x 빼기 3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a 빼기 1 이게 0보다 크면 되겠네. 됐어? 자, 이게 뭐냐? 자, 이제부터 해보자. 사인 x를 지금부터 t라고 할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수 로그 때 했었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때.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뭐 같이 생각해야 된다? 한번 채팅으로 쳐보자, 얘들아. 치환을 하게 되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다고 했어. 치환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게 뭐였을까? 얘들아 일단 보고 있니? 보고 그치. 애들 얘기하듯이 범위를 반드시 생각하자고 해서 기억나지. 그럼 sin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되는 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능하다고. 이해돼?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a 빼기 1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썼었지. 기억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다고 할 때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썼었지. 맞아? 그때는 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썼었어. 기억나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두 실근이 존재할 때 두 실근 다 0보다 크다. 또는 두 실근 다 0보다 작다. 아니면 한 실근만 0보다 크고 한 실근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만 0보다 크다. 이런 거 보이던 거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나? 어떻게 보였냐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어. 기억나지? 그때 어떤 거를 우리는 초점을 두면서 했냐면 대칭축 또는 꼭지점 점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만족할 때에 대해서 유추를 해냈었어. 기억나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얘를 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니까 t-2분의 3의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네. 그럼 얘 꼭지점은 2분의 3, 맞지? 2분의 3 콤마 뭐라는 소리겠지? 됐어? 그러면은 자, 얘 그래프는 대충 2분의 3에서 어느 값을 가질 거 알겠지? 그럼 얘 그래프는 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파란색 같이. 됐지? 근데 우리는 어디만 보고 싶다? 이걸 다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보고 싶다고. 이해가 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우리는 얘가 0보다 커지고 싶다라고.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지고 싶다라면 이 그래프 자체는 여기에서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잠깐만 얘 좀 다시 그릴게. 얘 그래프가 약간 이런 모양이면 되겠지. 이차 함수가. 이해가 돼? 자, 그럼 이 이차 함수에 우리는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이 x축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겠어?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1 빼기 3 더하기 a 빼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라고 구해주잖아. 이거 1학년 때 했던 건데 기억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1학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fx가 2차 함수라고 하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얘 두 실근이 존재하는데 이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 어떻게 다가갔냐? 그래프 자체가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지. 됐지? 자, 그럼 이거 1학년 때 어떻게 접근했냐? 처음에 먼저 일단은 두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접근을 했어. 이해돼?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려면 우리가 두 실근이 0보다 큰 거니까 스타트가 어디서부터냐면 x는 0부터 스타트를 해줘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한 이 점이 다시 얘기하면 f0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기억나?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우리가 모든 두 실근이 0보다 크냐? 그게 아니었어. 뭐가 또 있었냐면 두 근이 존재하면서 F형이 0보다 큰 애 중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다고. 그치?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떤 거 했냐면 꼭지점에 X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이용을 했다고. 1학년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이 꼭지점에 X좌표. 됐어? 그럼 만약에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작고 싶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서 F형은 0보다 크고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기억나? 그리고 만약에 한 실근은 0보다 크고 한 실근은 0보다 작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F0이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어. 근데 F형이 0보다 작다라면 아무튼 꼭지점이 0보다 큰 곳에 있든 작은 곳에 있든 무조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때는 꼭지점은 고려를 신경 안 썼어.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1학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의 응용 버전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반드시 이차 함수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이 상황을 만족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 근데 그때 우리한테 고려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로 판별식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판별식을 써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생략했어.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아니구나. 얘 판별식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얘 같은 경우는 두 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아무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신경 안 쓴 거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지점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이차 함수 얘기 나올 때는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구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질 거잖아. 그치? 그럼 그 구간에서의 양 끝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점들이 좀 존재를 할 거야. 너네한테 특별하게 주어지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같은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충 그래프를 그려놓고 고려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들을 더 응용한 대단원 마무리 이제 몇 문제 풀면서 그날 수업 마무리 지을게. 알겠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 많았어.